운동할 때도 탄산을 드시네요? 네. 물도 마시긴 한데 주로 이걸 많이 마시죠. 이거 없이는 안 돼? 나 그거 없으면은 죽음이야. 목욕탕에서도 들고 다니더만. 목욕탕에서도 수시로 먹어야 되잖아. 밥 먹으면서 먹으면은 밥이 잘 넘어가는 것 같고, 특히 고기 같은 거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되니까 탄산을 더 찾게 되고. 인공감미료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형태의 단맛을 만들어냈습니다. 인공감미료는 설탕보다 200배에서 600배 강한 단맛을 냅니다. 인공감미료 음료인 제로탄산음료는 단맛은 그대로 즐기면서 열량 섭취는 피할 수 있다 보니 죄책감을 덜어주는 음료라고도 부릅니다. 탄산음료의 단맛을 내는 액상과당은 우리 몸에서 즉각적으로 흡수돼 체내 혈당 농도를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당뇨병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로 탄산음료는 어떨까요? 김양숙 씨는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옆에는 언제나 탄산음료가 있습니다. 운동하는 동안 틈틈이 탄산음료로 수분을 보충하는 양숙 씨. 운동할 때도 탄산을 드시네요? 네. 이게 물 대신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물도 따로 마시긴 하세요? 물도 마시긴 한데 주로 이걸 많이 마시죠. 양숙 씨가 운동하면서 틈틈이 마시는 음료수는 다름 아닌 제로 탄산음료입니다. 어딜 가든 손에는 항상 제로 탄산음료가 있습니다. 탄산 또 들고 왔어? 이거 없이는 안 돼? 나 그거 없으면은 죽음이야. 목욕탕에서도 들고 다니더만. 목욕탕에서도 수시로 먹어야 되잖아. 오전에 손님 많았어? 양숙 씨의 남다른 제로 탄산음료 사랑.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언니분이 네. 이렇게 제로 콜라 많이 드세요? 네, 매일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안 들고 다니는 적도 보셨어요? 아니, 그 목욕탕에서도 막 들고 있고 평소에도 들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물어봤더니 30몇 년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드시는 모습 보시니까? 답답하죠. 이거 떼야 될 텐데. 애들이 오래 먹어도 아마 문제가 있을 텐데 어느 나이가 있으니까 빨리 뗐으면 좋겠어요. 주변의 지인들이 건강을 걱정할 정도로 제로 탄산음료를 마시는 양숙 씨. 제발 좀 끊고 싶다. 식사를 할 때도 제로 탄산음료가 빠지질 않습니다. 사실 양숙 씨가 매일 탄산음료를 찾는 데는 그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탄산을 드신 거예요? 속이 답답해요. 가슴이 답답하고 밥 먹으면서 먹으면은 밥이 잘 넘어가는 것 같고, 특히 고기 같은 거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되니까 탄산을 더 찾게 되고. 양숙 씨에게 탄산음료는 소화제입니다. 소화가 안 될 때마다 약 대신 먹던 게 습관이 된 거죠. 이젠 탄산음료 없인 안 된다는데요. 두 병이 없네. 2병 채워야 되네. 이게 한 번에 많이 이렇게 사다 놓으시는 편이에요? 네. 박스로 사요. 혹시 저렇게 안 쌓아놓으면 조금 불안하세요? 네. 많이 불안해요. 술 드신 분들이 집에다 술이 없으면 불안하듯이 저는 탄산수가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뭐 먹는 것도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집에 탄산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박스째 사둬도 일주일도 못 갑니다. 언제든 마실 수 있게 집안 곳곳에는 제로 탄산음료가 놓여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그때그때 사두는 것도 양숙 씨의 일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이다는 언제부터 이렇게 마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희 아들 임신하면서부터, 임신하면 원래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임신하면서부터 먹기 시작하면서 여지껏 지금 30년 넘게 먹고 있어요. 그 아들이 이제 30대 중반이 됐으니 30년이 넘었습니다.
양숙 씨는 수십 년간 하루 평균 1.5리터 정도의 탄산음료를 마신 셈. 그런데 40대 중반에 접어들자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약이에요? 이게 고지혈증 약인데요. 쓸개 담석 떼어내면서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매일 헬스장에 가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 관리도 철저하게 하는 편인데 담석증에 고지혈증까지. 의심되는 원인은 오직 하나, 탄산음료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새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올라가면서 생기는 콜레스테롤 담석이 가장 많은 편이거든요. 뭔가 평소에 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신다든지 고열량의 음식을 섭취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식습관이 잘못돼가지고 과체중이나 비만인 경우에는 이런 담석증이 좀 많이 잘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탄산음료를 많이 섭취하신다는 거는 그런 고열량에 좀 많이 노출이 되신다는 얘기고, 결론적으로는 체중 증가하고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담석증이 좀 잘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일반 탄수화물 식품과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액상 과당은 대사 과정이 다릅니다. 일반 식품의 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을 거쳐 포도당으로 바뀐 후 뇌를 비롯한 여러 신체 기관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우리 몸이 사용하고 남은 약 20에서 40%의 포도당만 간으로 가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됩니다. 또한 포도당은 지방세포의 렙틴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에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 적정량만 먹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탄산음료의 액상과당은 포도당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우리 몸에 저장됩니다. 액상과당은 소화 과정을 거쳐 과당의 형태로 거의 대부분이 곧장 간으로 가고, 간과 간 주변의 지방으로 쌓여서 지방간과 내장 지방을 유발합니다. 게다가 과당은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을 분비하지 않기 때문에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섭취하게 만듭니다. 탄산음료와 간 건강은 연관성이 높습니다. 미국 하버드대의대 연구팀은 당분이 첨가된 탄산음료를 하루 한 잔 이상 마신 여성은 일주일에 한 잔 미만으로 섭취한 여성에 비해 간암 진단을 받을 확률과 간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더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오, 이 시간에 웬일이야? 아니 브레이크라 왔죠. 브레이크 타임이라 왔어? 네. 잘 왔네. 아이고. 아우, 또 뭐 이렇게 또 왔어. 무겁게 이걸 또 들고 왔어. 아니 좋아하는 거니까 계속 화를 나야죠. 아이고. 네. 고마워. 그냥 언론에서도 그렇고 더 몸에 좋다는 얘기를 봤던 것 같아요. 당이 안 들어있고 하니까. 그래서 다시 그냥 사이다 저런 걸로 사다 놓습니다. 네가 이거 사줘서 아들 현준 씨는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탄산음료 대신 제로 탄산음료를 권하고 있는데요. 제로 칼로리, 제로 슈거 음료는 즐겁게 건강 관리를 하고자 트렌드에 힘입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탄산음료 시장에서 제로 탄산음료의 성장세가 무척 가파릅니다. 지난 5년간 세계 탄산음료 시장에서 제로 탄산음료가 약 2% 성장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무려 24%, 6배나 성장한 겁니다. 탄산음료는 물과 액상과당, 이산화탄소가 원료지만 제로 탄산음료는 액상과당 대신 인공감미료가 들어갑니다. 인공감미료는 설탕 없이도 단맛을 내지만 열량이 없기 때문에 인공감미료 음료를 가리켜 제로 슈거, 제로 칼로리 음료라고 부르죠. 인공감미료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형태의 단맛을 만들어냈습니다. 인공감미료는 설탕보다 200배에서 600배 강한 단맛을 냅니다. 인공감미료 음료인 제로 탄산음료는 단맛은 그대로 즐기면서 열량 섭취는 피할 수 있다 보니 죄책감을 덜어주는 음료라고도 부릅니다. 소화 때문에 수십 년간 탄산음료를 마셔왔지만 건강을 위해 탄산음료 대신 제로 탄산음료를 마시고 있는 김양숙 씨. 설문조사 결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김양숙 씨처럼 제로 탄산음료가 건강관리에 유용하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0칼로리, 열량이 없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겁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제로 탄산음료. 탄산음료의 단맛을 내는 액상과당은 우리 몸에서 즉각적으로 흡수돼 체내 혈당 농도를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당뇨병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로 탄산음료는 어떨까요? 탄산음료와 제로 탄산음료를 마셨을 때 혈당 변화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음료수를 마시기 전 공복 혈당을 측정한 후 30분 간격으로 혈당 변화를 확인해 봤습니다. 실험 결과 탄산음료를 마신 후에는 체내 혈당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간 후 1시간 후부터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반면 제로 탄산음료를 마신 뒤에는 체내 혈당 농도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루 평균 탄산음료를 1.5리터씩 30여 년간 마시다가 건강을 위해 3, 4년 전부터 제로 탄산음료로 바꿔서 마시고 있는 김양숙 씨.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다행인 거는 혈압도 괜찮으시고 당도 괜찮으세요. 근데 간 수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김양숙 씨는 간 기능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지표 모두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 지방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평소 식단 관리와 운동을 철저히 하는데도 내장 지방이 적정 상태를 벗어나 내장 비만의 경계에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탄산음료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부룩할 때 먹으면 이게 소화가 되는 느낌인데 그게 이제 가스가 배출되는 거지 소화가 잘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선생님 저 입이 쓴 게 왜 써요? 나 그거 좀 여쭤보고 싶어. 입이 쓴 거? 위산이 자꾸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위산이 왜 자꾸 올라오냐면 그것도 탄산음료 때문에 그래요. 요 근래 그래요. 네. 요 왜냐면 그쵸? 이제 탄산음료를 하게 되면 가스가 많이 들어가니까 위가 빵빵해지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트름을 계속 하시단 말이야. 가스가 나와야 되니까 들어간 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위산이 같이 따라서 올라오겠지. 그러면 이제 신물이 올라와가지고 입이 쓰다든지 여기가 좀 목에 뭐가 낀 느낌이 든다든지 음료수 드시는 거 있죠? 요거부터 줄여보시라고. 딱 3주 정도만. 네. 제로 탄산음료는 과연 건강한 음료일까요? 네, 제로 음료 열풍이 참 대단합니다. 이 탄산음료 대체제로 제로 음료는 좀 안심을 해도 될까요?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똑같아요? 왜냐면, 예, 탄산음료는 이제 설탕이 들어가 있는 가당음료하고 이 인공감미료가 들어있는 이제 인공감미료 음료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둘 다 단맛을 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어떤 거를 썼느냐의 차이밖에 없고요. 결론적으로는 똑같이 탄산음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맛을 내는 재료만 다를 뿐이지 결국엔 단맛이 나니까 똑같다. 이런 말씀이네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단맛을 내는 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뭐 이제 제로 음료라든지 설탕이 좀 안 들어있고 인공감미를 쓴 음료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혈당이 막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맛이 나기 때문에 이 단맛이 주는 뭔가 이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한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더 단맛을 찾게 되고 더 자극적인 이제 탄산음료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독적인 것 때문에 아니면 포만감이 없는 것 때문에 제로 음료를 제한해야 된다면은 반대로 이게 당을 올리는 건 아니니까요. 고인슐린 혈증으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 제로 음료가 좀 대체대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지난해 아스파탐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인공 감미료 논란은 지금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사실 일부 연구에서 인공 감미료 음료는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도 일부 있지만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인공 감미료의 이 단맛 때문에 식욕을 증진시키고 또 인슐린 반응에 영향을 끼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땐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열량이 없는 제로 음료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보다는요. 제로 음료도 당연히 단맛이 강하니까 이 마냥 안심하고 마실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